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준비하시는 모든 국제 커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덧쌤입니다. 오늘은 영주권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영주권은 신청을 하는 케이스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어떤 상황에서 신청을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K1 비자로 입국을 해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케이스인데요. K1 비자 혹은 약혼자 비자로 불리는 이 비자는 미국인 초청자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고요. 미국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받아서 입국을 해야 하는 그런 비자입니다. K1 비자는 미국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나를 초청한 이 약혼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결혼 전제 비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결혼을 전제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입국을 한번 하고 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그런 단수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K1 비자를 작년 3월에 신청해서 올해 1월에 받았고요. 이제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신분을 변경해야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영주권은 외국인이 미국 영토에서 합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민자를 위한 신분입니다. 영주권의 취득은 국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으로서 이제 거주지를 달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돈을 벌거나 세금을 내거나 혹은 출국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시민권자와는 다르게 투표를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1940년도에 영주권 카드가 처음 생겼을 때는 영주권 카드가 초록색이어서 그린카드라고 불리게 됐는데, 디자인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그냥 그린카드라고 불릴 정도로 정식 닉네임인 그런 명칭입니다. 그린카드를 신청할 때 저는 여행 허가증하고 노동 허가증을 함께 신청을 했는데요. 사실 그린카드를 신청하고서도 그린카드가 실제 발급이 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요즘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여행 허가증과 노동 허가증을 미리 받아야 그나마 일도 할 수 있고 출국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신청했고, 또 함께 신청한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린카드 신청서와 이 신청 서류를 함께 보내면 이 두 가지 서류의 신청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린카드를 신청할 때 보내는 그 뒷받침 서류하고 이 나머지 두 가지 서류의 뒷받침 서류가 좀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아주 수월합니다. 그린카드는 먼저 메인이 되는 I-485 서류와 보충 자료들을 함께 보내야 하는데요. 작성 팁을 알려드리자면, 모든 이민국의 서류는 작성 가이드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전에 작성 가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작성을 하시길 추천을 하고요. 물론 가이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항목들도 가끔씩 나오는데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헷갈리면 다른 사람도 다 헷갈리더라고요. 서류의 이름과 예를 들면 I-485, 그리고 서류의 항목의 번호, 그리고 항목의 내용을 구글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과 똑같은 질문에서 막히신 분들의 이미 다 질문해놓고 다 답을 해놨어요. 그리고 모든 서류에는 이렇게 에디션 날짜가 적혀져 있는데요. 반드시 신청하는 날에 유효한 버전의 서류를 쓰셔야 하고요. 내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업데이트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서류를 제출하시기 전에 이 에디션 데이트를 한 번씩 꼭 확인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겠죠. 물론 몇 개월에 이제 서류를 새로 만들고 이전에 있던 거를 쓸 수 있는 이런 에디션 데이트 잘 체크하셔서 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물론 K1 비자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끝에서 세 번째 장 정도에 보면은 이 서류를 내가 모두 작성을 했다, 내가 이 서류를 작성한 장본인이다 라고 서명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에 서명을 꼼꼼하게 반드시, 날짜와 서명을 반드시 하셔야 이 서류가 제출하자마자 반송되는 일이 없습니다. 서류에 사인이 없으면 접수조차 되지 않아요. 서류를 작성하고 사인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제 뒷받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저는 K1 비자를 통해서 입국을 했고, 범죄 기록이 없고, 초혼이고, 아이가 없고, 미국에서 개명을 한 저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국에는 사본을 제출하라고 공지가 되어 있지만 번역이 필요한 서류, 예를 들어서 출생증명서에 해당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원본을 번역본과 함께 제출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증명서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번역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에는 번역을 직접 하셔도 되고
번역을 하신 이후에는 번역가의 이름과 사인과 날짜를 반드시 추가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을 신청하는 절차는 아주 간단한데요. 각각에 해당하는 신청서인 I-765 그리고 I-131 서류를 신청한 이후에 그 서류에서 요구되는 뒷받침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자료가 엄청 이렇게 방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복되는 서류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중복되는 서류들을 미리 한 번에 복사를 해놓으면 사실 너무 수월한 신청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여행허가 서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영주권이 아직 없는 우리가 신청해야 할 것은 Advanced Parole이라는 것인데요. 영주권이 없는 미국인이 외국으로 출국을 했다가 미국으로 다시 올 때 필요한 서류이고요. Re-entry Permit은 영주권자가 사실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는 외국에 1년 이상 체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데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외국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이럴 때는 Re-entry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서류의 목록을 나열한 커버레터를 작성해서 전체 자료의 맨 위에 첨부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보내기 전 마지막 작업으로 모든 서류를 복사해서 한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어떤 이유로든 서류가 중간에서 없어질 수도 있고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확인을 해서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씩 복사를 해서 보관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검토를 한 10번쯤 하고 나서 USPS를 통해 서류를 보냈고요.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40나 내고 제가 특급으로 이 길에 도착하는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냈는데 서류가 접수됐다는 이 소식을 한 25일 만에 받았습니다. 거의 한 달이 걸려서요. 그리고 나서 서류가 접수가 됐다는 노티스가 메일로 왔고 그로부터 한 10일쯤 후에 오피스로 제 지문을 제출하러 가라는 메일을 한 통 받게 됩니다. 7월 5일 9시까지 이 장소로 오시오 하는 그런 일방적인 통보의 메일이 왔고 만약에 이날 이때 못 오면 너 영주권 신청 포기하는 걸로 간주할게 이렇게 문구가 쓰여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 날짜 시간 스케줄 싹 빼고 바로 지문을 제출하러 갔죠. 그린카드에 들어갈 사진 찍고 이제 지문을 제 옆손가락을 다 이렇게 찍어서 넘기는 거예요. 사실 신청서 낼 때 여권 사진 2장씩 내는데 그린카드에 막상 들어가는 사진은 또 따로 찍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음 편하게 기다리려고요. 인터뷰 오라고 하면 가서 잘 인터뷰하고 또 그리고 또 기다리고 이러면서 언젠간 나오겠죠. 언젠간 나오겠죠. 아무튼 언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주권을 받고 나서 혹은 인터뷰를 하고 나서 후기를 또 찍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제가 유튜브를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꼭 덧셈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